새벽 서리가 내린 12월의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서기 전 오래된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허리는 그의 77년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손수레뿐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폐지를 줍는 일은 그의 일상이었다. 호화로운 건물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정직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주차장에서 손수레를 끌던 중이었다. 순간 그의 손수레가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예감에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새까만 벤치의 옆면이 손수레에 긁혀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이걸 어쩐다. 떨리는 손으로 긁힌 자국을 만져보았다. 수천만 원대의 고급 차량을 긁어버린 것이다. 그의 한 달 수입으로는 도저히 보상할 수 없는 금액일 것이 분명했다. 순간 도망갈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다. 도망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차량 주인을 기다리며 찬 콘크리트 바닥에 앉았다. 새벽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제 차가 긁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차 주인 남자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제 손수레가 미끄러져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의 사고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정직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벤츠 차주가 어떤 사람일지. 새벽녘의 차가운 주차장에서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벤츠 차주인 정민호는 40대 중반의 대기업 임원이었다. 그는 김 할아버지의 떨리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고급 차량이 긁힌 것에 대한 짜증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동이 차올랐다. 새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정직하게 기다린 노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정민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새벽에 얼마나 추우셨겠어요. 근처 수문의 시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따뜻한 카페에 들어선 두 사람. 정민호는 김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받아든 김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빠 연락도 뜸한 이야기, 그리고 매일 새벽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야기. 제가 차량 수리비는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김 할아버지의 말에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수리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제가 할아버지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민호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구내식당 청소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안정적인 월급에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였다. 할아버지의 정직함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밤중의 실수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말 제가 이래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추운 새벽에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는 할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으로 붉은 햇살이 비춰들었다. 마치 김 할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미소가 피어났다. 한순간의 불행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 할아버지의 인생에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대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첫 출근을 시작했다. 낡은 손수레 대신 깔끔한 회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당당해 보였다. 정민호는 다른 직원들에게 김 할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강조했다. 직원들은 김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구내식당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젊은 직원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점심시간이면 따뜻한 식사도 제공받았다. 무엇보다 더 이상 추운 새벽길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정직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에 고급 차를 긁고도 도망가지 않고 정직하게 기다린 노인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정직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김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깊은 반성에 빠졌다. 특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아뵙네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포옹하며 김 할아버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정민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회사의 사회공헌 팀과 협력하여 실버, 희망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다.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 사례로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내세웠다. 할아버지,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세요. 정민호의 제안에 김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된 것이다. 그의 하루하루는 더욱 의미 있게 채워져 갔다. 퇴근 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도 받았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실버 희망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프로젝트의 얼굴이 되어 여러 강연에 초청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붙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저는 그저 정직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강연장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희망이 반짝였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큰 용기가 되었다. 회사는 김 할아버지의 활약에 힘입어 고령자 채용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시니어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경비부터 문서관리, 사무보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어르신들이 일하게 되었다. 정민호의 이러한 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다른 기업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한 사람의 정직한 선택이 만들어낸 나비효과였다. 아버지, 요즘 TV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큰딸이 찾아와 이야기했다. 이제는 자녀들도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식사 모임도 가졌다. 허전했던 저녁 식탁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회사에서는 김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자리도 마련했다. 시니어 멘토라는 직책이었다. 새로 입사하는 고령 직원들의 적응을 돕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이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철수 씨, 우리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같이 일하게 된 또래 직원이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회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실버 희망 프로젝트 1주년 기념식이었다. 행사장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100여 명의 시니어 직원들이 모였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지난 1년을 회상하는 소감을 발표하게 되었다. 제가 그날 새벽
그 벤츠를 긁지 않았더라면, 김 할아버지의 말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보다 그날 도망가지 않았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행사장 한켠에서는 작은 사진전도 열렸다. 폐지를 줍던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김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마지막 사진은 얼마 전 손자와 함께 찍은 것이었다. 손자는 학교 자랑스러운 우리 할아버지의 발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정민호는 이날 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로 실버 희망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각 지역 지사마다 시니어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김철수 어르신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정민호의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맺혔다. 퇴근 후 김 할아버지는 예전에 폐지를 주었던 거리를 걸어보았다. 같은 거리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예전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던 길을 이제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옛 손수레가 있는 창고에 들렀다. 녹슬고 낡은 손수레는 그의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생계수단이 아닌 그의 인생을 바꾼 소중한 추억의 물건이 되었다. 여보, 이제 나도 우리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소. 아내의 영정 앞에서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실버 희망 프로젝트를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진들은 김철수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사람은 도전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김 할아버지의 인터뷰는 학술지에 실렸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회사에서는 김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시니어 멘토링 데이를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시니어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행사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젊은 직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할아버지, 제가 요즘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서요. 한 신입사원이 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김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도 처음에는 다 낯설고 두려웠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리는 법이야. 정년이 없는 특별 계약직으로 전환된 김 할아버지는 이제 회사의 터줏대감이 되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손수레를 긁었던 그날의 벤츠 사진이 놓여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 사진의 의미를 물었고 그때마다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때는 가장 불행한 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거든요. 퇴근 후면 김 할아버지는 회사 앞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일도 잦아졌다. 그들에게 김 할아버지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노년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부도 실버 희망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어 했다. 평생 정책이나 행정과는 거리가 멀었던 김 할아버지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존엄성과 자부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첫 자문위원회 발언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말에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자문위원 활동은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복잡한 정책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손자에게 컴퓨터를 배워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았다.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즐거움이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딸이 걱정스레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내가 왜 무리를 하겠나? 난 지금이 참 행복하다. 무언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자문위원 활동 중에 그는 놀라운 제안을 하나 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재활용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위험한 길거리 수집 활동 대신 안전한 환경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다. 이 제안은 즉시 검토 대상이 되었다. 제가 그 길을 걸어봤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제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의 한 구에 실버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김 할아버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아침에는 회사에서 시니어 멘토링을, 오후에는 자문위원회 활동을, 주말에는 강연을 다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활기가 넘쳤다. 피곤함보다는 보람이 더 컸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는 특별한 장소를 찾았다. 바로 그날 벤츠를 긁었던 그 주차장이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정민호와 함께 그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곳이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네요. 정민호가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작이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회사 관계를 넘어섰다. 정민호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김 할아버지를 찾아왔고 명절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의 아이들은 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진정한 정직의 의미, 그리고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김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이제 실버 재활용 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환경을 지키면서 어르신들의 자존감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가끔 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이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었다. 새벽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노인들의 삶의 희망과 도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출판사는 이 책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책 출간을 앞둔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지난 3년간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사람들의 사연을 모은 것이었다.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그의 강연을 듣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했다는 65세 어르신, 노인 복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청년 사업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 중년의 자녀들까지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편지를 읽는 김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있었다. 출간을 기념하여 대형 서점에서 북 콘서트가 열렸다. 행사장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책의 첫 장에는 그날 새벽에 긁힌 벤츠 사진이 실려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현재 전국의 실버 재활용 센터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 책의 제목은 새벽의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고요?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빛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 콘서트에서 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노인복지 공헌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은 따로 있었다. 바로 손자가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할아버지 이야기를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손자의 발표 후 담임 선생님은 특별히 연락을 해와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자의 말에 김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다. 저녁, 아내의 영정 앞에서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소.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지요? 3년이 지난 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었다. 회사는 그의 80세 생일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제2회 실버 희망 컨퍼런스의 개최일을 그의 생일에 맞춘 것이다. 전국에서 천여 명의 시니어 근로자들이 모였고 그들 모두에게 김철수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계십니다. 김 할아버지의 기조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의 뒤에는 3년 전 긁힌 벤치의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투영되어 있었다. 실버 재활용 센터는 이제 전국 5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고 2,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를 모범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로 선정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이 위험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손녀가 찾아와 자신의 진로를 알렸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김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가족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년 없는 특별 계약직이었지만 김 할아버지는 이제 서서히 일선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은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위한 준비였다. 전국의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저는 8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 자리에서 그가 남긴 말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손수레를 회사 로비에 기증했다. 그것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 옆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졌다. 한 사람의 정직한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